최근에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설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안 되죠. 가정에서 뭐 음식을 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이럴 때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시고 회사에서 업무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OTT 서비스나 게임 같은 여가를 즐기실 때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가 일부 님비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뭐 국내 여러 가지 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전력 공급이 사실 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좀 많이 어려워진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국내 어느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또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뭐 기술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개요, 그리고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환경 변화, 마지막으로 오후 세션에서 주로 다루어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냉각 기술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데이터 센터 정의와 역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를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필수 기반 설비입니다. 일종의 데이터 발전소 혹은 데이터 저장소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사회 기반 설비에 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설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센터 뭐 가끔 일어나는 데이터 센터의 사고 사례를 통해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 센터에 뭔가 장애가 발생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핵심 기반 설비이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들이 대도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저지연 서비스가 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지연 서비스가 아마 자율주행차, UAM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면 대도시에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각각 서비스단 접점에 위치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엣지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엣지 데이터 센터 시대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아마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외에도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구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 구조를 제가 좀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건축물이죠. 사람이 근무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IT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안에 IT 서비스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공급 설비, 그리고 IT 장비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냉각 설비, 그리고 이러한 기반 설비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BMS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고요. 그 위에 IT 장비가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건축물 내에서 인프라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공조 설비, 전력 공급 설비 그리고 BMS까지만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KT,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같은 국내 통신사,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사 그리고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지스 자산운용, 코랑코 자산운용, 그리고 GS건설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데이터 센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들이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전문 코로케이션 프로바이더들도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리얼티라든지 에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미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그들 외에도 지금 엠피리온 디지털 혹은 디지털 엣지 같은 기업들도 이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거나 앞으로 구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상면을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콜로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그룹은 A그룹처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습니다. 근데 상면 임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 데이터 센터에 IT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IT 서비스까지 직접 합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들이죠. 뭐 국내 기업들, 네이버, 뭐 NHN 클라우드 같은 기업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부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한정으로 보면 B그룹에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A그룹이 지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주요 고객들이죠. 테넌트들이고 여기에는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뭐 NHN 클라우드,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국내 많은 양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들은 AW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산업 구조가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다 표시해드리진 못했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설계하는 그리고 사업자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공조 설비를 제조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저희 업계, 데이터 센터 업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만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업용 데이터 센터로만 한정을 하면 현재 국내에 약 38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를 보시고서 38개? 왜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38개로 말씀을 드린 것들은 데이터 센터 중에 단독 건물 형태가 아니거나 혹은 IT 로드가 일정 부분 이하이거나 한 그런 소형 전단실에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들을 저희가 통계에서 좀 일부 제외했기 때문에 38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T 클라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뭐 대전에 있는, 광주에 있는 뭐 이런 소형 전단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단독 건물 형태의 어느 정도 공급 용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 38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형태의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2028년까지 약 25개 정도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는 28년 정도가 되면 약 60개 이상 운영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말씀드릴 때 과거에는 서울 시장을 그냥 한 개의 시장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얘기할 때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또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장을 저희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부, 서울 남부, 그리고 서울 서부, 서울 북서부 4개의 존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왜 저렇게 4개의 존이 구분이 됐냐라는 걸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게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 주로 이제 CSP들이죠. CSP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리전을 구축할 때 리전 내에 있는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 4개의 존으로 구분돼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 공급 용량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내 서울 남부의 데이터 센터 공급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남부 지역의 공급 용량이 충분한데 남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할 수요는 없습니다. 존별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CSP들이 서울 남부 지역에는 이미 확보한 데이터 센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서울 남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4개의 존으로 나눠서 시장을 보여야지만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이 현재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느 지역에 또 들어설 것인지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 그 4개의 존별로 지역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8개 데이터 센터를 각 국내 사업자별로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센터 개수 그리고 센터의 공급 용량 그리고 상면 면적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뭐 센터 개수랑 용량은 거의 정확한 자료이고요. 상면 면적은 다만 저희가 좀 추정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국내 CSP들이 들어와서 언제 이제 국내 CSP들이 리전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또 국내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전문 운영 기업인 에퀴닉스나 뭐 디지털 리얼티나 디지털 엣지 같은 기업들이 언제 이제 국내에 진출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 위치와 글로벌 CSP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구축을 하기보다는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주로 임차해서 리전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년이 되면 국내 데이터 센터는 약 63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데이터 센터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공급 용량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통신 강국,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상업용 데이터 센터 공급량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공급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약 600메가와트 정도의 공급량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25개 정도의 센터가 완전히 공급이 완료가 돼야, 구축이 완료가 돼야 2028년 정도 되면 약 1.4기가와트 정도의 공급 용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1.4기가와트라는 용량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아마 싱가포르만 해도 도시국까지만 이미 1기가와트가 넘는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동남아 지역에서 아마 가장 핫한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호바루 지역에만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구축 완료된 데이터 센터만 1기가와트가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신규 구축 파이프라인 역시 거의 1기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공급 용량을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센터 개수를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까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2010년도에 19개밖에 안 됐었던 국내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지금 현재 38개까지 늘어났고요. 이제 28년이 되면 63개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용량입니다. 공급 용량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2010년에 144메가와트밖에 안 됐습니다. 국내 전체 IT 크리티컬 IT 로드죠. 크리티컬 IT 로드는 2010년 기준으로 144메가와트밖에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587메가와트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이 되면 약 1.4기가와트에 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 용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한 3군데 정도 제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박스로. 첫 번째 박스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법이 시행된 2015년쯤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CSP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공급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5년, 16년쯤에 약 120메가와트의 신규 공급이 시장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CSP들이 상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경쟁적인 상면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또 됩니다. 그리고 코비드 19이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또 폭증을 했죠, 이때.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한 시기가 2019년, 2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때 시장에 한 170메가와트 정도의 신규 공급 물량이 새롭게 공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신규 투자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여러 가지 또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28년까지 약 900메가와트의 신규 공급량이 시장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국내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발표 자료에서 주황색 라인 위에 보시면 회색 라인이 있습니다. 저 회색 라인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협회에서 시장 전망을 발표 드릴 때 2028년이 되면
작년에 2027년까지였습니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 공급 용량이 약 1.7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말씀드린 거에서 좀 줄었죠. 저 숫자가 약 300메가와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 중에 몇몇 사업들이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 중에 또 몇 건은 정부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공급 물량이 다소 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4개 존별로 공급 물량이 현재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서울 중부 지역에도 지금 가산동 쪽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주로 공급되는 용량들은 지금 서울 남부하고 서울 서부 쪽에 집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 쪽에 지금 안산 쪽에 신규 프로젝트들이 또 구축이 되고 있고, 서울 서부 쪽은 인천이나 김포 쪽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부산 지역에도 신규 공급 물량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지금 현재 수도권을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위주로 데이터 센터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상업용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고객들이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선호하기 때문이고요. 고객들이 전부 수도권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가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그 전문 인력들의 어떤 주거하기 위한 환경, 정주 여건들이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걸 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이유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산업이 성장해온 것들의 주 원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 도입되고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거기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주변국들이나 경쟁국가에 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0년 기준이었나요? 아마 니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국내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이 23.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CSP 혹은 글로벌 CSP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시장을 확장하기에 되게 매력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서 자기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I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떤 친화력, 이용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도 많은 데이터가 발생이 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일반적으로 SNS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가를 보내신다거나 이럴 때 IT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결국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되고 저장되고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유통하기 위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했던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달아드린 건데,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죠. 이제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긴 하는데,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과 과연 어느 정도의 연계를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저 업계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요인은 AI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달아드렸냐면, AI가 분명히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은 맞지만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이게 득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AI 인프라를 과연 과거처럼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A그룹이 데이터 센터를 지은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AI 인프라를 거기다 구축을 할 것이냐,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AI는 분명히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은 맞지만 이게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까지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데서는 약간 여러 가지 조금 질문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안타깝게도 좀 국내에 안 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곳들을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보시면 AI 인프라는 자체 데이터 센터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AI는 분명히 데이터 센터 산업을 견인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상업용 데이터 센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환경 변화 내용입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 어깨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제가 5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먼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악화되고 있다. 뭐 데이터 센터 님비 시설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우리 집 근처로 들어오면 안 된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전자파에 대한 이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다만 최근에 또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질의도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법적 기준에 채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지나치게 조금 뭐랄까요,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지중 선로가 우리 아파트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은 거기에 대한 우리 업계 내에서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집적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평면 밀도를 렉당 15에서 20kW 정도로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전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렉당 전력 밀도가 아마 50kW, 60kW, 심지어 100kW 이상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블랙엘 GPU 발표할 때 블랙엘 GPU를 플랫 구성하게 되면 NVL72가 되는데 NVL72는 아마 렉당 전력 사용량이 100kW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발열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발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냉각 기술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D2C나 이머전 쿨링 같은 신기술들이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저런 신기술을 언제 데이터 센터에 도입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속 핵심적인 이슈죠. 과거부터 PUE, 전력 사용량에 대한 이슈는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많은 개선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KPI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물 사용량에 대한 WUE에 대한 것들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 한정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구축 원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비드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 거의 구축 원가가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일부 개발 사업에서 PF 대출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나다 보니 사업자 간 경쟁이 조금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과기정통부가 지금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분산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최근에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국내에서 전기를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수전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전력 사용 허가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관련돼서는 아마 제 다음 발표해 주실 KDCC 강성훈 팀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저희 데이터 센터 쿨링 솔루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의 집적도가 증가하다 보니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HP 엔터프라이즈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렉당 전력 밀도에 따른 효율적인 냉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렉당 전력 밀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냉각 방식을 사용한 것들이 적합한지 혹은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회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기존의 공랭식, 위에 있는 것들이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D2C나 이머전 쿨링 같은 기술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을 써야지만 고집적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RDHX 방식입니다. 공랭식이죠, 사실은. 공랭식 방식이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좀 도입을 고민하시는 곳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 개발이 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RDHX를 기술을 쓰실 경우에는 뭐 렉당 전력 밀도를 약 45kW까지 커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뭐 DLC 혹은 D2C라고 말하는 다이렉트 칩쿨링 방식입니다. 서버 내에 이제 물배관이 직접 들어가서 발열체에 직접 물로 발열량을 감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VL72 아까 말씀드린 블랙웰 GPU를 엔비디아가 발표할 때 엔비디아에서 자기네 블랙웰은 D2C 방식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만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 D2C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서버 내로 모든 물배관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 포인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냉각 방식은 맞지만 아마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DLC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전 쿨링이죠. 오후 세션에 아마 이머전 쿨링 관련된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머전 쿨링은 비전도성 액체에 아예 서버를 담가서 서버의 발열량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상형 방식과 2상형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이머전 쿨링을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 렉당 전력 밀도 100kW 이상까지 커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아닌가 싶고요. 이머전 쿨링을 쓰게 되면 실험실 레벨이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PUE를 1.0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공랭식의 한계가 국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운영 환경에서 기존 공랭식 방식에서 PUE 한계를 약 1.3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이머전 쿨링에 대한 뭐 어떤 PUE 개선량 혹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전력 절감량은 뭐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고민하고 계시는 도입을 언제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 협회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